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은 작도랑 합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작도랑 합동이라는 개념은 중학교 1학년 2학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제대로 공부를 하고 가야겠다라는 목표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 부분은 유난히 중요하고 우리가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닮음이라는 파트랑 또 연동이 되는 2학년 2학기 과정에서 이제 그게 가장 이제 핵심 그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랑 직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번 이 작도와 합동, 특히 이 합동이라는 부분은 아주 잘 공부를 해주셔야 할 겁니다. 당부 말씀 한번 드리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개념, 우리가 아까 책 드렸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 첫 번째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작도라는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작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형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형을 만드는 거. 근데 이제 여기에 조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도구를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하나는 눈금이 없는 자를 사용할 거고요. 그리고 하나는 컴퍼스를 사용할 겁니다. 자, 눈금 없는 자는요, 진짜 말 그대로 눈금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길이를 잴 수는 없어요. 뭐 몇 센티미터, 몇 센티미터 뭐 이걸 논할 수는 없고요. 그냥 막대기라 생각하면 됩니다. 막대기 하나에다가. 컴퍼스도 우리가 그냥 뭐랄까 그 바늘이랑 뭐 이렇게 그 연필 꽂아가지고 사용하는 그 일반적인 컴퍼스 있잖아. 그냥 그런 것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컴퍼스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자가 아닌 눈금이 없어서 길이를 측정할 수 없는 그러한 눈금 없는 자, 이 두 개의 도구만을 사용해서 주어진 조건 하에 도형을 그리는 걸 우리가 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예를 들어서 나 펜 어디 갔냐? 아이 짜이. 자, 예를 들어서 뭐 그럼 자 대고서 쓱 완성. 아니 이런 거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길이를 갖고 있는 삼각형을 작도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각을 갖고 있는 삼각형을 작도한다든지, 아니면 평행한 선을 작도한다든지, 이런 특정한 미션을 줄 거예요. 그 미션을 수행하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작도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미션을 주어졌는데 그때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는 딱 두 가지. 뭐랑 뭐?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 이 두 가지만을 사용해서 그 미션을 컴플리트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 작도 파트에서 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밑에 길이가 같은 성분의 작도라는 것이 나와요. 길이가 같은 성분의 작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친구가 우리한테 어떤 성분 하나를 줬어. 이게 성분이죠? 성분 하나를 줘놓고서 자,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성분을 작도해줘. 즉 다시 말해서 이거랑 길이가 똑같은 성분을 눈금 없는 자랑 컴퍼스를 가지고 너가 그려줘 라고 이제 우리한테 이야기한 거야. 그래서 이제 어떤 친구가 이 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눈금 없다고 했잖아? 눈금 없는 자인데 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와서 눈금 표시하나? 지가 눈금을 표시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 이제 해놓고 밑으로 쓱 내려가지고 또 여기 점이 이렇게 찍혔을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쓱 이어주면 되지. 매우 창의적이긴 하지만 그런 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눈금 없는 자라는 것은 그냥 아예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그냥 선을 그리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선분이나 직선, 반직선, 목 등등 이러한 것을 그리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닙니다. 딱 그냥 그 도구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집중해 주세요. 오늘 선생님 지금 5분 동안 수업하고 있는데 그 5분 동안 집중하는 시간이 1분도 안 돼요. 종이컵을 쳐다보고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알겠죠? 네. 선생님 분명히 중요한 내용 공부한다고 했는데 자꾸 그렇게 딴짓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자네 때문에 자꾸 같은 얘기 반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패키치는 거라고 했죠, 그거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지적받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성분을 줘놓고서 이 성분이나 길이가 똑같은 성분 하나를 만들어줘 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여기서 눈금 없는 자에다가 우리가 임의로 눈금을 표시하면 되는데 그건 반칙이야. 그래서 이제 이 눈금 없는 자는 역할이 뭐다? 그냥 선을 그리는 용도인 거야. 선을 그리는 용도. 근데 내가 여기다가 그래 눈금 없는 자를 내고서 선을 하나 찍 하고 그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해. 근데 이렇게 선을 그렸을 때 그것이 얘랑 길이가 서로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는 내가 장담할 수 없잖아.
그래서 이제 그때 활약하는 도구가 컴퍼스입니다. 자, 컴퍼스는 우리가 보통 어떨 때 사용해요? 원 그릴 때 사용하잖아. 근데 이 작도 파트에서는요, 원을 그리는데 사용을 하는 것도 있지만 길이를 저장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너네 컴퍼스 그렇게 사용해 본 적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렇게 그 선이 있을 때 컴퍼스 이쪽에 콩 찍고 이쪽에 콩 찍어서 그거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싹 옮겨다가 어딘가에다가 딱 갖다 대면은 그럼 그 길이가 그냥 그대로 저장되는 거잖아. 너네가 나사를 따로 조이거나 풀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저장돼서 옮겨졌을 거 아니야. 컴퍼스는 그래서 길이를 저장하는 데 사용이 되는 도구이기도 해요. 원을 그릴 수도 있지만 길이를 저장할 수도 있다고. 자, 우리가 그래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선을 하나씩 그렸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선분의 길이를 그대로 보존해서 표시만 해준다면, 그리고 그거 앞뒤를 잘라낼 수 있다면, 그럼 얘랑 길이가 똑같은 어떤 선을 하나 만들 수 있겠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미션 아니었을까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일단 이 점의 대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이 점에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같은 역할, 비슷한 어떤 그 뭐랄까 위치 뭐 등등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대응이라고 이야기하잖아. 얘랑 대응한다, 이렇게 대응 연결된다라는 표현이라고 봐도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응되는 점을 하나 여기다 아무데나 콩 찍습니다. 여기다 찍어도 되고 여기다 찍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찍어요. 비슷한 위치에다 그냥 찍은 거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컴퍼스를 사용합니다. 자, 컴퍼스는 이제 우리가 요걸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쓱 해서 이제 이 길이를 딱 이렇게 저장을 했어요. 자, 저장을 했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 쓱 떼서 밑에다가 콩 찍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에다 표시를 좀 해야 우리가 이 점을 찍을 수 있겠지? 그래서 살짝 돌려. 이렇게. 그러니까 원 그리듯이. 그러면 여기에서 이 길이로 저장된 컴퍼스의 바늘을 콩 찍고 연필로 쓱쓱쓱쓱 이제 원을 살짝 그린다고 치면은 여기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 저장된 그 길이가 여기에 저장되어서 따다다다다다다단 따다다단 이 길이랑 똑같은 따다다다다다단 이런 이제 점들이 찍혀 있을 거야. 그럼 그 점 중에서 이제 이 선 위에 올려져 있는 이 점이 바로 이 점에 대응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점을 콩 찍고 나머지 부분을 쓱 하고 지워내면 되는 거야. 쓱. 어때? 그러면 이것과 길이가 똑같은 선분 하나가 작도가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의 미션은 아주 단순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응하는 점을 하나 콩 찍어요. 일단 선을 하나 그렸어야지, 그치?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것에 대응하는 점을 하나 콩 찍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 길이를 컴퍼스로 저장해요. 저장한 컴퍼스를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이렇게 쓱쓱쓱쓱 하면서 돌렸을 때 이제 얘에 대응하는 그 점이 여기서도 쓱쓱쓱쓱 하면서 여기에 이제 교차하는 그 점에 우리가 대응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이 선분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은 이 선분과 길이가 똑같지 않겠는가? 라는 매우 단순하고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길이가 같은 선분의 작도법이에요. 알겠죠? 나중에 여러분들이 여기 밑에 있는 이 글을 읽어보면서 맞아, 내가 아까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끄덕끄덕 하면서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 어렵나요? 할만해요? 괜찮아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의 작도가 나옵니다. 크기가 같은가, 그 다음 평행한 선을 작도하는 거.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 자, 이 친구가 이제 우리한테 처음에 어떤 그림을 주는 거냐면요, O라는 그 점을 기준으로 반직선을 하나 그리고요, 또 반직선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A, 이 친구를 B라고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 각을 하나 줬어요. 그리고 이 각이랑 똑같은 각을 만들어 달래. 그거 만들어 주지 뭐. 자, 우리가 그냥 반직선, 즉 OB라는 반직선에 대응하는 반직선을 그리는 건 솔직히 쉬워요. 뭐 딱히 방향은 상관없잖아. 각을 이야기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요게 60도고 요것도 60도잖아. 딱히 이 선이랑 똑같이 막 위치를 맞춰놓고서 볼 필요는 없잖아. 이것도 60도고 이것도 60도인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각을 이야기할 때는 두 선이 벌어진 정도가 중요한 거지. 이 기준이 되는 선이 뭐 어디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린 자유롭게 반직선 하나를 그립니다. 웬만하면 근데 얘랑 좀 평행하게 반직선 그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OB라는 이 반직선에 대응하는 어떤 반직선을 하나 내가 그려냅니다. 이 정도쯤까지는 할 수 있죠? 이때 사용되는 도구는 당연히 뭐겠어요? 이때 왜 컴퍼스가 사용돼요? 컴퍼스 가지고 선을 그려요? 아니죠. 무슨 도구가 사용돼요?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그냥 선 하나만 찍 그리면 됩니다. 아무렇게나. 좀 삐뚤어지면 어떻게 해요?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도 상관없잖아. 그건 이제 여러분들 자유예요. 근데 웬만하면 그렇게 그리는 것보다 이렇게 그리는 게 조금 더 이 작도하기에는 편리해 보이죠? 그렇죠. 웬만하면 대응되게끔 그리는 게 좋잖아. 그렇게 그려도 되지만 약간 좀 반사회적이죠? 그쵸? 뭔가 좀 불만이 많아 보이는 친구. 자, 어쨌든. 그래서 이 OB에 대응되는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게 바로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PQ라고 이제 점이 찍혀 있는 그 직선 하나 보이시나요? 네, 일단 이 직선을 먼저 그립니다. 그래서 이 O에 대응하는 그 점을 우리가 P라고 하고 이 교과서 따라 볼게요. B에 대응하는 점. 뭐 근데 여기 꼭 어느 위치에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결국 OB라는 반직선과 뭐 Q, 그러니까 Q가 이제 여기 찍혀있든 여기 찍혀있든 여기 찍혀있든 PQ라는 반직선은 결국에 이제 대응하는 반직선이니까 딱히 이제 이 길이가 똑같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이 선을 일단 먼저 그린다. 이게 1단계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다 잘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OA라는 반직선에 대응하는 반직선만 그려내면 되는 거잖아. 우리는 그래서 그걸 그리기 위해서 머리를 쓰면 돼.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근데 이건 사실 여러분들이 바로 직관적으로 생각해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같이 해볼게요. 이 O에다가 컴퍼스의 바늘을 콩 하고 찍고요. 여기에서 쓱 하고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냥 길이는요 딱히 상관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내가 원을 하나, 원의 일부를 하나 이런 식으로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대응하는 이 점을 C라는 점이라고 하고 이걸 D라는 점이라고 할게요. A랑 B가 사용됐으니까요. 나머지 이제 C, D라고 이제 각각 표시를 하겠습니다. 뭐 컴퍼스 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건데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그 컴퍼스, 사용한 그 컴퍼스를 그대로 갖다가 바늘을 피에다가 찍고 또 똑같이 원의 일부를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에서 이 모습과 여기서 이 모습을 최대한 닮아 있을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지고 생긴 이 OB랑 그 곡선의 교점 저 D와 여기에서 대응되는 점이 하나가 생기죠. 그렇습니까? 같이 해서 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다 이해해야 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으면 안 돼. 다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네. 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우리가 뭐 다른 문자로 한번 넣을게요. 이 책에서 나타내는 거는 이제 Y라는 문자를 썼네요. Y라는 문자로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컴퍼스를 다시 잘 조절해서 D에서부터 C까지 해당하는 그 길이를 선생님 이 집게가 이 컴퍼스야? D에다가 바늘 콩 찍고 C를 지나게끔 연필 콩 찍고 여기서 쓱쓱쓱쓱 하고서 이제 원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여기 짝 찍고 쓱쓱쓱쓱 이런 식으로. 즉 한마디로 D부터 C까지의 길이를 한번 내가 저장해 보겠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 이 컴퍼스를 그대로 들어서 Y에다가 콩 찍고 내가 여기다가 쓱쓱쓱쓱 하고 그림을 그려준다면 요 느낌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겠지? 당연히 그럼 여기서 이 C에 대응하는 이 점은 검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이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이 검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은 여기에 있는 이 C랑 이런 자꾸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그러면 안 돼요. 선생님 자꾸 보면서 신경 쓰인단 말이야. 응? 부탁할게. 자꾸 뭐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응? 그 태블릿에 뭐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나는요 여기 있는 전원이 전부 다 이 모든 내용들을 이해하고 이 자리를 나서길 바랍니다. 내가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선생님이 안 된 이유는요 30명을 전부 다 이해시키는 것이 50분 동안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학교를 안 간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하든 학교 시스템이 아직 미완성이든 어찌됐든 어떤 이유로 내가 30명을 전부 다 집중시키고 완전히 그 30명을 전부 다 이해시키고 집에 귀가시킬 자신이 없어서 내가 학교를 안 간 겁니다. 근데 내가 고작 이 6명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서 한 명이라도 낙오되는 사람이 있길 바라겠어요? 내가 그러한 사명감을 갖고서 지금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선생님 쳐다보고 이 칠판 쳐다보고 그림 쳐다보면서 아 하면서 끄덕끄덕 하면서 바라보고 있는데 왜 너 혼자 아무런 필요 없는 태블릿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 표정을 짓고 있냐고. 그럼 내가 너한테 시선이 안 꽂히겠어요?
그렇게 하실 거면 여기 오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공부하는데 지금 벌써 방해를 2번째나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나에게 선택을 강요하세요? 너를 포기할까? 아니면 너를 끌고 갈까? 다른 아이들에게 피해까지 주면서 너를 끌고 가야 되는 건가? 난 다른 애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으니까 너를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인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선택을 강요하게 만드시냐고! 듣기 싫으면 안 오시면 돼요. 나중에 저 따로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참여하셨으면 책임감 있게 행동하십시오. 여긴 대형학원 아닙니다. 네가 딴짓하고 집중 안 하고 엎어져 자고 있을 때 그걸 무시하고 지 혼자 수업하는 그런 수업 아니에요. 여기. 알겠습니까? 마지막 경고야 이거. 또 집중 안 하고 딴짓하면 그대로 그냥 짐 싸서 보낼 겁니다. 알겠어요? 자, 미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빨간색 컴퍼스를 가지고 이 쓱쓱쓱쓱 C에다가 이렇게 점을 딱 찍고 쓱쓱쓱쓱 그린 이 빨간색 선은 여기에서 똑같이 쓱쓱쓱쓱쓱 그릴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럼 여기서 C에 대응하는 그 점이 바로 여기에서 검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점을 X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작동은 다 끝났습니다. 내가 지금 OC라는 반직선을 그리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뭐 OA라는 반직선과 OC라는 반직선은 서로 똑같은 반직선인 거니까, 그치? 그래서 당연히 C에 대응하는 점이 여기 찍혔으니 이 O에 대응하는 점 P와 C에 대응하는 점 X를 서로 어떻게 해주면? 이어주게 되면은 짜잔! 이것과 똑같은 각이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듣기만 해서는 아마 나중에 또 혼자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할 거야. 그래서 이따가 시간 드릴 거니까 어차피 백지 테스트도 또 하셔야 되잖아요. 백지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말로 좀 설명하면서 좀 힘들겠죠, 오늘 백지 테스트가. 좀 말로 설명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잘 표현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게 막상 듣고 이해하는 것과 혼자 하는 것은 느낌이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는 이따 진짜 혼자 절대 못하니까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 공감까지도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선의 작도로 넘어가겠습니다. 평행선의 작도. 자, 평행선의 작도는 이제 미션이 어떻게 주어지냐면요, 어떤 선을 하나 그려줘요. 그다음 점을 하나 땅 찍습니다. 그리고서 야, 이 직선이랑 평행한 직선을 그려줘 라고 합니다. 근데 대신 이 점을 지나게. 이해됐어요? 일단 미션이 뭔지 이해됐습니까? 자, 다시 뭐라고요? 이 직선과 평행한 직선을 그려줘. 단 이 점을 지나게. 오케이. 자, 지금 얘의 그 기호대로 따른다면 이 직선은 이제 L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점은 P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 P를 지나는 직선 L과 평행한 직선을 그리는 미션을 우리가 받은 상태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릴까? 자, 이것도 이렇게 접근하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아무렇게나 그려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직선 L과 한 점에서 만나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직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일단 가장 일반적으로는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뭐 평행하고 일치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으니까 어쨌든 아무렇게나 선을 그리면은 한 점에서 만날 겁니다. 그 선을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이 선은 그냥 내가 대충 아무렇게나 그린 겁니다. 꼭 이 선이 이럴 필요는 없고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어줘도 돼요. 아니면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좀 더 가파르게 그림이 그려줘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편한 대로 그리세요. 최대한 나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려줄게. 너네가 이해하고 공부하기 편하게.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점을 얘가 뭐라고 표시합니까? A라고 표시를 하네요. 네. 일단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했었던 그 상황이랑 되게 흡사하게 흘러갑니다. 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냐면 일단 지금 여기에서 이 A라는 점에다가 반을 하나 콩 찍고요. 마찬가지로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쓱쓱쓱쓱 해서 대강 그러면 한 이 정도쯤 그려질까? 내가 원을 좀 잘 못 그려가지고 이렇게 두 개의 점을 각각 표시를 해볼게요. 이 친구의 기호를 따른다면 여기는 B고 여기는
C입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A라는 점과 이 P라는 점이 서로, 자, 봐봐. 만약에 여기에서 평행한 선이 쫙 하고 그려진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당연히 A라는 점과 이 P라는 점이 그 역할이 같겠지. 이 선과 이 선의 교점, 이 선과 이 선의 교점으로서 역할이 같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P랑 A가 서로 대응하는 점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원을 그렸으니까 당연히 이 P라는 점에다가 그 컴퍼스를 그대로 갖다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린다면 그럼 당연히 이 B에 해당하는 C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그 점들이 생성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요? 네, 좋아요. 자, 그래서 이 A에서 BC를 만들면서 사용했었던 그 컴퍼스 길이를 그대로 보존한 상태로 쓱 싹싹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길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겠느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으니까 한 요 정도쯤에 요런 식으로 이제 원의 일부가 또 그려지겠네요. 좀 비슷한가? 아무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이 지금 여기 어디겠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교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 교점을 이 친구가 뭐라고 표시했냐면 Q라고 표시했습니다. Q. Q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서로 대응하는 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제 뭐만 찾으면 되겠어? 누구에 대응하는 점만 찾으면 될까? C에 대응하는 점만 찾으면 여기랑 여기랑 완전 판박이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각을 작도했었을 때 사용했었던 그 방법을 여기에 고스란히 사용할 건데 B에다가 바늘을 콩 찍고 C에다가 연필을 콩 찍고 쓱쓱쓱쓱 그림을 그리면서 이 길이를 보존합니다. 그걸 그대로 쓱 들어 올려서 여기다가 싹싹싹싹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그때 생기는 요 교점이 바로 요 C에 대응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맞나요? 오케이, 좋아. 자, 그러면 지금 이 친구가 이거를 또 R이라고 이걸 놨었을 거거든? 이 P에 대응하는 것은 A고 Q에 대응하는 것은 B고 R에 대응하는 것은 C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L이랑 서로 대응하는 것은 결국 이 A랑 C를 이은 직선이니까 당연히 뭐랑 뭐를 이어주면 되겠어요? P랑 R을 이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싹 틀어대시 싹 하고 에이씨 젠장. 근데 이렇게 싹 하고 그려주시면 그게 지금까지 잘 그렸는데 망쳤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면 그게 우리가 여기서 그렇게 원하고 바라왔던 평행선을 그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직선 L이 주어져 있고요. 이 P가 주어져 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일단 뭐부터 먼저 그렸어요? 점 P를 지나는 아무 직선이나 하나 쫙 갖고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P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 이 A라는 것에 대응하는 점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뭘 했냐면 이 A라는 점에다 바늘 콩 찍고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래서 B랑 C라는 점을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 A에 대응하는 점이었던 이 P라는 점으로 이동하여서 내가 똑같이 길이가 보존된 컴퍼스를 가지고 싹싹싹싹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선과 교차하는 이 점 Q를 이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야 되는 건 도대체 그럼 이 C에 대응하는 점은 누구일까 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냐면 B에다가 바늘 콩 찍고 내가 여기에다가 C까지 길이를 보존하는 컴퍼스를 이렇게 세팅해서 살포시 싹싹싹싹 여기 표시를 내가 안 했었네. 이렇게 선을 그려주면서 곡선을 그려주면서 이 C라는 점을 내가 정확하게 체크를 했고요. 그 짓을 똑같이 B에 대응하는 점 Q에다가 갖다 놓고 싹싹싹싹 그림을 그리면 검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이었던 C와 이 검은색 곡선과 빨간색 곡선의 교점인 이 점이 서로 대응하는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고 그 점을 내가 R이라고 할 때 우리는 AC를 이은 이 직선 L과 PR을 이은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할 것이다 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겠죠. 어때요? 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순식간에 작도 3개 공부했는데 어때? 좀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막상 근데 이게 혼자 해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지금 확실하게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할 거야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령을 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근데 계속 여러분들 되게 습관적으로 쓰는 단어가 있어요. 대응하는, 대응하는, 대응하는 이런 말들을 쓰고 있죠. 이쪽의 상황과 이쪽의 상황이 서로 똑같아지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이 그게 결국 이 작도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이 A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을, B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을, C라는 점에 대응하는 점을 다 찾아줄 수 있다면 이 세계관이 이 세계관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서로 동일한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그은 이 L과 여기서 그은 이 직선이 서로 평행하다라는 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 다 이해됐나요? 오케이, 넘어갑시다. 그래서 작도를 이렇게 재미나게 공부를 해보았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개념 3으로 넘어가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삼각형. 삼각형? 아니. 삼각형을 공부한다고? 작도 실컷 공부하다가 갑자기 작도가 끝나버렸어. 뭐지? 삼각형 공부해봅시다. 근데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초등학교 때 공부했었던 그 삼각형이에요. 그쵸? 이 삼각형 뭔지 알잖아. 세 변으로 이루어진 다각형. 그걸 우리가 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 용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갑니다. 여러분들 대변, 대강 뭐 이런 것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뭐 대변은 들어본 적 있겠죠? 뭐 똥이 대변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대변과 대각은 대응하는 변, 대응하는 각, 대응하는 점, 뭐 대점? 대점 뭐 이런 표현은 없지만 뭐 아무튼 대응이라는 말을 쓰면서 나타나는 그 줄임말이 이제 대변, 대각입니다. 자, 삼각형을 하나 이렇게 쫙 그려볼게요. A, B, C.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통 삼각형을 표현할 때 세 개의 점을 찍을 텐데요. 이때 이 A라는 점에 대응하는 곳에, 그러니까 대척점, 약간 좀 이렇게 반대되는 그 지점에 있는 이 변을 우리가 대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는 각 A의 혹은 점 A의 대변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대변을 표현할 때는, 즉 변을 표현할 때, 변의 길이를 표현할 때나 변을 표현할 때 우리가 이제 소문자 알파벳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BC라는 이 선분을 우리가 이 A라는 것의 대변이라고 하여 이걸 스몰 a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럼 당연히 점 B에 대응하는 변,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스몰 b가 되겠죠? 요거는 이제 스몰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변, 대각, 이 변에 마주보고 있는 각, 대각, 이 각에 마주보고 있는 변, 대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용어 쭉 읽어보시면 대변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 대각 한 변과 마주보는 각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이거는 약속입니다. A 맞은편에 A가, C 맞은편에 C가, B 맞은편에 B가 있는 것이 약속입니다. 이걸 갖다가 A, B, C라고 쓰면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림이 잘못됐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잘못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표시하실 때는 이제부터는 매우 좀 꼼꼼하게, 엄밀하게 표현을 하기로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약속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이미 알잖아. 그죠? 두 개의 변의 길이의 합이 나머지 변의 길이보다 더 크겠냐? 만약에 진짜 두 개의 변의 길이를 더한, 잠깐만, 내 말을 지금 거꾸로 반대로 한 것 같은데? 그쵸, 나 반대로 했죠. 머릿속에 생각한 거랑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 하나의 변의 길이가 두 개 변의 길이의 합보다 더 크겠냐? 아니죠. 야, 봐봐. 그러면은 얘 혼자서 길이가 막 이따만큼 긴데, 그림에다 표시하자. 하나가 이따만큼 긴데 두 개의 변이 이렇게 생겼어. 뭐 더듬이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연결이 돼 이게? 안 되잖아. 연결도 안 돼. 무슨 삼각형이야. 그래서 일단 두 개의 변의 길이의 합이 당연히 이 하나의 변의 길이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얘네가 만나죠.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해가지고 이 변과 이 변을 더했을 때 이 변보다는 길어야 지금처럼 만나지. 이게 뭐 진짜 완전 진짜 비슷한데 조금 더 큰 상태라면 거의 이렇게 막 일직선으로 누워있는 상태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완전 만약에 똑같아 버린다면 이거랑 이거로 해가지고 한 직선 위에 그냥 이렇게 선분이 그냥 연달아 그냥 포개어져 있는 거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제는 삼각형 안 만들어지겠죠. 반드시 두 개의 선의 길이의 합이 얘보다 더 길어야 될 겁니다. 그쵸? 그래야 이런 식으로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당연한 얘기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야. 그죠? 그래. 갑자기 작도 신나게 배웠다가 삼각형을 왜 배웠을까? 개념 4. 삼각형의 작도. 아니 또 나왔네. 이게 삼각형을 작도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슬쩍 야 니들 삼각형 기억해?
라고 알려주는 것이었구나. 자, 이제 다시 작도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자, 삼각형의 작도. 여기서는 우리에게 3개의 미션을 줍니다. 자, 지금부터는 꼼꼼히 잘 들어주셔야 돼요. 이게 합동이랑 직결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삼각형의 작도. 자, 이 삼각형의 작도에서는 3개의 미션을 줘요. 일단 첫 번째, 3개의 선분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으래요. 오케이, 일단 알겠어. 이 첫 번째 미션이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미션, 2개의 변을 줘요. 그러니까 2개의 선분을 줍니다. 그리고 그 2개의 선분이 얼마만큼 벌어져 있는지 그 각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걸 만족하는 삼각형을 그리래. 뭐 좀 아까보다 복잡해진 것 같은데 일단 무슨 말인지는 알아듣겠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2개의 각을 주고요. 그 각과 각 사이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지, 즉 양쪽에 있는 각과 그 사이에 있는 그 변의 길이를 우리에게 알려줬을 때, 그 선분을 알려줬을 때 그 조건에 맞게 삼각형을 그려보래. 뭔가 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이 3개의 미션은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할 거야. 근데 막상 이거 작도해보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길이가 같은 선의 작도, 그 다음에 각을 작도하는 거,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 이 2개만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자, 일단 3개의 선분을 준 상태. 하나는 좀 짧고, 중간 거, 긴 거. 이렇게 3개를 그냥 줬다고 해볼까요? 이거는 이제 A, B, C라는 길이를 갖고 있는 선입니다. 이 친구는 좀 다르게 그렸네. 웬만하면 똑같이 그릴까? 너네 또 이거 공부하는데 편하게? 자, 또 나 혼자서 원하는 대로 하면은 또 여러분들 공부할 때 헷갈리니까 이 B, 이 C. 자, 이렇게 그려져 있죠? 자, 내 맘대로 하지도 못해.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얘네 셋 중에서 아무거나 일단 먼저 작도를 합니다. 우리가 길이가 같은 선분 작도하는 건 매우 쉬웠잖아, 그치? 선 하나 쫙 그려놓고 길이 보존해서 딱 찍어서 쓱쓱쓱쓱 점콩 찍고 지우개로 쓱 지우고 그냥 그것만 하면 됐었으니까. 근데 웬만하면 셋 중에서 좀 길이가 가장 긴 걸 갖다가 좀 기준 삼아서 이야기하는 게 좀 좋겠죠? 그래서 일단 A라는 것을 여기다 먼저 깔아놓겠습니다. 그것도 일단 작도를 처음부터 해볼게요. 길이 같은 선분 작도 우리가 아까 했긴 했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단 선을 하나 쫙 그립니다. 그 다음 아무데나 점을 하나 찍어요. 이 점이 이제 스타트인 점이지. 자, 바늘 하나 여기다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연필 여기다 갖다 놓고 이 길이를 보존합니다. 자, 보존한 것을 그대로 갖다가 바늘 여기다 콩 찍고 내가 여기다 선을 착착착착 이렇게 그어가지고 한 요 정도쯤 이렇게 그어주면 될까? 이렇게 곡선을 그리는 거예요. 원을 그리는 거, 원을 그리는 거야. 원을 그리니까 이제 당연히 여기에 점이 하나 콩 하고 찍힐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것도 불필요한 것들 다 지우고 놓고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선분, 이 A라는 것을 내가 작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이 2개의 선분을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여기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이 B라는 것을 바늘을 콩, 그다음 연필을 콩 찍어서 이 길이를 보존해요. 저장할 거예요. 그걸 갖다가 쓱 들어서 여기 있는 이 지점에다가 콩, 여기 있는 지점에다가 콩, 아니면 여기 있는 지점에다가 콩, 여기 있는 지점에다가 콩 해서 아무렇게나 싹싹싹싹 혹은 싹싹싹싹 이렇게 그 길이를 갖고 있는 그 상태로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느닷없이 원을 그린다고? 일단 한번 따라와봐. 자, 이렇게 다시 선분 하나 그려놓고 이 친구대로라면 여기 오른쪽에다 점을 이제 딱 찍어놓고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 B를 보존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 B를 저장한 상태에서 쓱 갖고 와서 바늘을 여기다 콩 찍고 여기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다란 원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 점을 중심으로 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B인 원을 그린 거죠. 즉 여기에 있는 이 길이가 야, 마침 길이가 똑같아. 여기를 여기는 어떤 점이랑 얘를 이어도 다 길이가 B가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기는 어떤 점과 이 점을 이어도 길이가 B가 된다. 오케이? 여기에는 어떤 점과 이 점을 이어도 길이가
b가 되는 그러한 상태로 보존을 한 겁니다. 다 이해되십니까? 메모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보면서 하고 있어요. 네, 만약 낙서하고 있는 거면은 제대로 집중하십시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여기에다 콩 찍고서 B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고 있는 점들을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다 찍어놨다면 지금도 이 C라는 길이를 저장한 상태로 반을 여기다가 콩 찍고 선을 쫙 하고 그릴 겁니다. 원을 그릴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모양이 만들어지느냐? 내가 그걸 빨간색으로 해볼게. 슝, 숭, 수. 그러면 좀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원이 원 같지가 않죠? 네, 원을 좀 잘 못 그립니다, 우리가. 네, 미안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점 어디를 갖다가 내가 이 점과 연결해도 다 길이가 어때요? 뭐로? 오케이, 10. 야, 그러면 이 점에서 그었을 때 길이가 C이면서 이 점에다가 그었을 때는 길이가 B가 되도록 하는 점이 그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이 우리 눈에 딱 하나가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 바로 그렇지, 이 교점. 여기는 이 교점은요 검은색 곡선 위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길이가 뭐고? 길이가 뭐예요? B죠?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빨간색 곡선 위에 있기도 하니까 여기까지의 길이가 뭡니까? 야, 이놈이 그놈이네. 해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쫙 잇고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쫙 이어주면은 여기가 길이가 B가 되고 여기가 길이가 C가 되는 삼각형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 이해됐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 A니까 이것의 대각은 이제 라지 A, 라지 P, 라지 C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표시해 주시면은 게임 끝. 이게 세 개의 선분이 주어져 있을 때 이 삼각형을 작도하는 법입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네. 할만합니까? 네, 좋아요. 네, 너네 이제 죽었다 이따가 그 백지 테스트 할 때 난리가 나겠구만. 오늘 백지 테스트 여러분들 여기서 하고 가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각자 정규 수업 때 검사를 할 테니까 그때 하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정규 수업 때 수업에 와서 이 자리에서 직접 할게요. 집에서 연습 충분히 하신 다음에 여기 와가지고 멋지게 작품 만들어. 알겠지? 각각의 정규 수업 때. 그러니까 오늘 수업이신 분들은 오늘 이제 가서 식사하시고 이제 좀 네, 시간 좀 보내시다가 오늘 몇 월이에요? 오늘 화요일. 아, 오늘 화요일이니까 연습할 시간이 별로 없나? 네. 전 시간 쉬어. 저는 금요일이나. 저도 그냥. 알았어. 그럼 화목반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화목반은 목요일. 그 월금반은 금요일. 수토반 없죠? 네. 오케이. 수업 있어요? 수토에도 수업해요. 왜 수업. 일요일 안 어? 왜 일요일 나 죽일라고? 나 죽어. 일요일에도 수업하면. 내가 예전에 이 제안을 받은 적이 있었어. 그 어렸을 때인데 한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주말에 좀 수업을 해주실 수 있니? 학생을 우리가 좀 이렇게 그룹을 모아가지고 이제 가겠다는 거야. 이거 오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몇 명 모아가지고 오실 건데요? 이렇게 물었는데 4명인가 5명이야. 고등학생이었었는데 주말? 대신 조건이 있어. 토요일, 일요일에 수업을 해달라는 거야. 토요일, 일요일? 그때 이제 수업료가 그때 당시 한 10년 전 정도쯤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5명, 4명, 5명 정도쯤 수업을 하면 이제 한 달에 하면 이제 순간 솔깃했는데 왠지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게 되면 오래 못할 것 같은 거야. 뭔가 좀 오랫동안 좀 이렇게 롱런을 해야 좀 이제 내가 여러분들도 오랫동안 보고 또 이렇게 많은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럴 텐데 왠지 그거 했다가는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금토일 월화수목 죽어버릴 것 같은가. 뭔가 내가 이렇게 쓰러졌을 때가 나의 그 유일한 공휴일 같은 느낌이랄까. 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아쉽게도 거절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도 그게 별로 후회가 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진짜 내가 만약에 그때 수업을 했으면 난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없었을 겁니다. 네, 이미 진작에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일요일에는 내가 그래서 웬만하면 수업 안 해요. 진짜 특별한 일 없으면. 근데 요즘엔 가끔 일요일 심심해가지고 좀 애들 좀 불러내기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머지않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왜 불렀네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억지로 잡아놓고 공부를 시키는 거지. 자, 두 번째 조건 봅시다. 일단 성분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A, 하나는 C, 그리고 하나가 이제 각이죠. 한 요 정도쯤 벌어져 있네요. 네, 요거는 이제 B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세 개의 조건을 줘놓고서 이걸로 삼각형을 만들어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 각을 먼저 여기다가 만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를 콩콩 찍고 요거에 해당하는 길이를 콩콩 찍으면 점이 두 개가 완성되잖아. 이어주면 삼각형 끝. 야 얘가 오히려 훨씬 더 쉬울 것 같은데. 자 한번 해보자. 일단 이것과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해 볼게요. 선을 하나 먼저 쫙 그렸죠? 이거에 대응하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내가 싹싹싹싹 컴퍼스로 그림을 그렸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싹싹싹싹. 여기 이제 B에 대응하는 점을 하나 먼저 찍어야죠. 미안합니다. 자 이렇게 싹 하고 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그 컴퍼스를 그대로 옮겨가지고 싹 하고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이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점이랑 대응하는 점이었고요.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여기다 바늘 찍고 여기다 이제 연필 찍고 싹싹싹 해서 이제 여기에 싹싹싹싹 이런 식으로 이제 원을 하나 더 그렸고요.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 컴퍼스 그대로 사용해서 원을 조금 더 그릴 걸 그랬다. 원 그리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컴퍼스 해가지고 싹싹싹 하니까 이제 여기에 싹싹싹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점이 하나 콩 찍혀요. 그럼 당연히 그 점은 여기에 있는 이 점에 대응하는 점이지. 그래서 이제 순식간에 크기가 같은 각을 하나 희약하고 작도를 해버렸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다들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거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 자 일단 지금 우리는 각 B를 작도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B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요 A랑 요 C만 여기에 표시하면 되잖아. 어려울 게 뭐 있어? 컴퍼스 바늘 콩 찍고 연필 꽝 찍고 그대로 옮겨다가 여기에 바늘 콩 찍고 연필 꽝 찍고 쓱쓱쓱쓱. 그럼 여기 점 하나 꽝 찍어주면 그것이 바로 이 길이가 A가 되는 성분 아니겠습니까? 네. A. 요거 그대로 쭉충 쑥쑥쑥쑥 쑥쑥쑥쑥 점 하나 콩 찍으면 그것이 바로 길이가 C가 되는 성분 아니겠어요? 네. 응. 그래서 얘네 두 개를 샥 하고 연결해주면 삼각형 완성. 그래서 이 각을 갖고 있고요. 길이가 A가 되는 성분과 길이가 C가 되는 성분을 각각 갖고 있는 삼각형을 완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A랑 대응하는 이 점을 우리가 A, C랑 대응하는 점을 C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어때? 쉽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어디였어? 커서가 어디였어? 여기 있다. 자, 세 번째. 이것도 이제 그림이랑 똑같이 갈게요. 자, A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조금 뾰족하네요. C는 조금 두툼하고요. C는 이제 여기다 넣을게. B, C. 왜 이렇게 왼쪽으로 치우쳐지니?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조건을 가지고 삼각형을 또 그려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일단 요 A라는 성분을 먼저 작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왼쪽 편에다가는 요 각을, 오른쪽 편에다가는 요 각을 각각 작도를 해본다면 뭔가 좋은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A라는 그 길이를 갖고 있는 성분부터 먼저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점 하나 콩 찍고요. 쓱, 저장, 똥, 쓱쓱쓱쓱, 쓱쓱쓱쓱. 그래서 여기 점 콩 찍고, 아하, 여기가 A. 완성. 나머지 지우기. 이제 뭐 이런 것도 눈 감고도 하겠다, 그치? 길이가 같은 뭐 성분을 작도하는 거랑 크기가 같은 각을 작도하는 것도 이제 뭐 눈 감고도 하죠. 자, 이때 왼쪽 오른쪽에 각각 이 각과 이 각을 작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똑같이 이 점 B에 대응하는 점은 이제 이 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선을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컴퍼스를 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점에 대응하는 거, 여기는 이 점, 그 다음에 여기 컴퍼스 쓱쓱쓱쓱 해서 쓱쓱, 이건 너무 근데 쓱쓱쓱쓱, 여기서 쓱쓱쓱쓱, 이 점은 이 점이랑 또 대응, 그래서 슉 하고 연결. 좀 넓은데?
네, 대충 하다 보니까 미안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요 각이랑 대응하는 각이 이제 여기에서 요 각이다라는 거. 이렇게 그러니까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자, 나머지는 지울게요. 또 마찬가지죠. 이게 어디서 끝날지 몰라요. 그냥 슉 하고 연결된 겁니다.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지. 이 C에 대응하는 것은 여기는 요거. 설마 이거 반대로 뒤집혔다고 못하진 않겠죠? 쓱. 여기서도 똑같이 이거 그대로 유지해서 여기서 쓱 해서 요런 식으로 요 점에 대응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이 점. 여기서도 이거 가지고 쓱쓱쓱쓱 쓱쓱쓱쓱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해야 돼요. 쓱쓱쓱쓱 쓱쓱쓱쓱 해서 이제 여기에 점을 하나 콩 찍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있는 이 점에 대응되는 거죠. 그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지우고 이 점에다가 내가 빨간색 선을 쫙 하고 이어줄 겁니다. 어때요 그러면? 삼각형. 네, 여기 지금 교차하는 점이 생겼죠? 자, 이 교차하는 점이 바로 이 검은색 선 각 B를 갖고 있는 그 선과 그다음 빨간색 선 각 C를 갖고 있는 그 선의 교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각형이 하나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B, 여기는 C, 여기는 당연히 이 대변 A에 대응하는 점 A가 되는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냥 각이 샥 그려지는데 연결되는 거 거기를 콩 찍고 삼각형 완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나머지 싹 다 지워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의 삼각형을 전부 다 작도를 성공했어요.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죠? 선분 3개가 주어진 경우. 이걸 조금 우리가 앞으로의 그 개념과 같이 연동되게 이렇게도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주어진 선분 3개가 제공되었을 때 이때 삼각형 하나 작도할 수 있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길이가 2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어떤 끼어있는 각이 주어져 있는 경우. 그쵸? 그 다음에 하나의 변과 그것의 양 끝에 있는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삼각형을 각각 작도할 수 있었어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자, 길이가 3개가 주어진 경우에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무슨 말과 똑같을까요?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몇 개가 있다? 이 세상에 몇 개가 있다? 오직 1개밖에 없다.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이 말이 중요해요. 자, 다시 3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세상에는 그 3개의 변을 갖고 있는 삼각형은 오직 한 종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마찬가지야. 2개의 변과 그 사이 끼어있는 각이 제시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그걸 작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었겠지. 만약 여러 개가 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작도해요?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냥 그려보다 보니까 그렇게 작도해보다 보니까 딱 하나의 삼각형이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없을 것이다? 오직 1개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의 변과 두 양 끝각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역시 삼각형은 이 세상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자 다음 개념으로 토스합니다. 자, 개념 5를 봅시다.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는 경우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이 3개의 조건을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한 변의 길이와 그 양끝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어때요? 우리가 아까 전에 3개의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을 작도할 수 있어요 라는 말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질 때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라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마찬가지야.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우리 삼각형 하나를 작도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여러 개가 나타나는 거 아니었어요. 딱 하나만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맞죠? 하나의 변과 두 양끝각의 크기가 주어질 때 역시 그때도 우린 삼각형을 하나 작도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은 곧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 정해진다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살짝만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보자. 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정해진다고 했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A라는 삼각형이 있고 B라는 삼각형이 있는데 A라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랑 B 삼각형에 있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도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져 있다면 얘네 두 삼각형은 어떻다는 거야? 네,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애초에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을 작도를 한다면 하나를 작도할 수 있었잖아. 그래서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은 이 전 세계에 딱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잖아. 근데 A라는 삼각형이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진 삼각형이고 B라는 삼각형이 길이가 3, 4, 5로 이루어진 삼각형이야. 그럼 당연히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어떤 삼각형이겠어? 똑같은 삼각형이겠지. 정확히 얘네들은 포개한다면 포개어질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판박이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야. 두 개의 길이와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를 알고 있는 상태라면 우리가 삼각형 하나를 작도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두 개의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진 경우에는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된다라고도 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 A라는 삼각형이 있고 B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이 A라는 삼각형에 두 변의 길이랑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뭐로 정해져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대 이 B라는 삼각형이. 그럼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무슨 삼각형이었을까? 똑같은 삼각형이었겠죠. 정확히 어떻게 되는? 포개어지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또 하나의 변과 양 끝에 있는 각의 크기가 주어져 있으면 삼각형 하나를 작도할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은 이 전 세계에 오직 딱 하나밖에 없다고 했었어요. 그럼 두 개의 삼각형이 각각 그 해당하는 조건들이 서로 같은 상태라면 두 개의 삼각형은 서로 어떤 삼각형이겠어요? 네, 똑같은 삼각형이었겠죠.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포개어지는 삼각형이겠죠. 자, 다음 개념으로 넘어가세요. 자, 우리가 도형의 합동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도형의 합동이라는 개념, 우리 방금 전에 썼던 그 내용 잘 기억하고 있으세요? 이거 조금 이따가 사용할 거야. 자, 일단 도형의 합동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볼게. 자, 도형의 합동이라는 것은요,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이거를 돌리거나 뒤집거나 뭐 찌그러뜨리지만 않는다면 너네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돌리거나 뒤집거나 움직이거나 뭘 어떻게 해서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찌그러뜨리거나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동만 하고 뒤집고 돌리고 하는 그 행동을 했을 때 만약에 두 개의 도형이 이게 꼭 삼각형뿐만 아니라 뭐 사각형이어도 되고 오각형이 되어도 되고 별 모양이 되어도 되고 원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어쨌든 두 개의 도형이 서로 포개어질 수 있으면 우리는 그 두 도형은 서로 합동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손바닥은 서로 합동일까요? 네. 이거 방향이 반대인데요? 포개어지잖아. 포개어지니까 합동인 거예요. 알겠죠? 뭐 마찬가지야. 뭐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라고 하죠. 검은색. 이것도 검은색. 검은색과 검은색. 얘네 둘은 포갠다면 포개어질 수 있겠죠. 입체동이라 하더라도 똑같아요. 내 지금 관통을 못하니까 내가 뭐 어쩔 수 없지만 포갠다면 완전히 똑같이 포개어지겠죠. 그렇죠? 역시 이것도 합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삼각형과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정삼각형과 정삼각형 모두 다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예요. 그럼 두 개의 정삼각형은 포개어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길이가 한 변의 길이가 5cm인 것과 3cm인 것은 포개어질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자,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이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5cm인 원이 있어요. 어때요? 얘네들 포개어지겠습니까? 네, 포개어지겠죠. 네, 이처럼 포개어지는 것을 우리가 합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어떻게 도형의 합동 한번 글 읽어볼까요? 합동! 한 도형을 모양이나 크기를 바꾸지 않고 즉 찌그러뜨리거나 뭐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옮긴다라는 것은요, 돌리고 뒤집고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뜻합니다. 돌리는 것도 뒤집는 것도 이동시키는 것도 다 똑같아요. 어제는 그렇게 옮겨서 다른 도형에 완전히 포갤 수 있을 때 이 두 도형을 합동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등호가 아닌 등호에 한 획을 더 추가를 해서 3개짜리 짝짝짝 완벽하게 똑같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형과 어떤 도형이 합동일 때는 이 석삼자 같이 생긴 그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오른쪽 그림에 ABC라는 삼각형과 DEF라는 삼각형이 어때요? 정확히 포개어질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우리가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가 합동이다라고 하면서 왼쪽 형광펜 쳐져 있는 것처럼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 합동을 표시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되는 철칙이 있어요. 반드시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맞춰서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뭐라고 했죠? 대응하는 점의 순서를 맞춰서 써주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서 삼각형 ABC랑 C 옆에 E가 있다고 해서 EFD랑 서로 합동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입니다. 삼각형 ABC와 EFD가 합동이다라고 얘기하면 틀려요. 이거 괜찮아? 아니에요.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자, 다시 대응점 순서를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ABC라고 처음에 이야기를 꺼냈으면 DEF라고 마무리 지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CBA라고 읽었어. 그럼 당연히 그거랑 뭐랑 합동인 거야? FED가 합동인 거야. 만약에 내가 BCA라고 읽었어. 그러면 EFD가 이제 그 다음에 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웬만하면 ABC라고 읽겠죠. 여기 갖다가 BCA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읽기 시작하면 그건 괜히 여러분들에게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는 거잖아. 굳이 그렇게 심술을 부리면서 문제를 출제하지도 않고요. 근데 다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먼저 그려놨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4, 3, 2 이렇게. 자, 그럼 삼각형 ABC랑 뭐랑 합동인 거예요? 삼각형 DFE랑 합동인 거예요. 이걸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죠? 이게 시계 방향이냐 반시계 방향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A랑 대응하는 점이 D였고 B랑 대응하는 점이 F였고 C랑 대응하는 점이 E였기 때문에 A, B, C로 읽었으니 D, F, E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무슨 A, B, C로 반시계 방향으로 읽었으니까 D, E, F 이렇게 읽어야 아니야 그거. 알겠죠? 네, 그래서 항상 무슨 순서대로 읽어줘야 된다? 대응하는 점 순서대로 읽어줘야 된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내려가 보겠습니다. 합동인 도형의 성질. 자,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면 대응하는 변의 크기는 서로 같다. 뭔 당연한 얘기를. 자, 대응하는 값이 크기는 서로 같다. 아유, 당연한 얘기를. 야, 포개어지는데 그게 서로 다르면 그거야말로 미스테리지 뭐야. 그쵸? 응. 야, 포개어지는데 사실 얘랑 길이가 다를지롱. 뭐야, 그런 게 어딨어. 자, 다음 넘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자, 개념식. 자, 여기가 이제 별표. 우리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볼까요? 3개의 변이 주어져 있다면 삼각형은 하나로 정해진다고 했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어떤 2개의 삼각형이 3변의 길이가 요게 각각 3, 4, 5로 똑같다면 그럼 2개의 삼각형은 서로 뭐 어떤 삼각형이라고 했어? 네, 같은 삼각형이라고 했죠? 정확히 어떻게 되는? 포개어지는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내가 요거 하려고 아까 그 포개어진다라는 말을 쓴 거예요. 포개어진다라는 것이 결국 뭐라는 소리였지? 합동이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3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삼각형은 서로 뭐다? 합동이다. 자, 우리가 변을 나타내는 영어 단어가 사이드입니다. 사이드, 양 사이드 뭐 이런 거 할 때 그 사이드요. 그다음 각을 나타내는 게 앵글이에요. 앵글. 그래서 사이드의 앞글자 S를 따고 앵글의 앞글자 A를 따서 우리가 합동 조건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은 3개의 변의 길이가 3, 3, 4, 4, 5, 5 똑같네? 얘네 2개는 서로 합동이네 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합동 조건은 3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서 합동이다 라는 의미로 S, S, S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야. 또 2개의 변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가 얘랑 얘가 서로 같았어. 3, 4, 50도, 50도. 서로 이런 식으로 똑같을 땐
그럼 역시 S, S, A, A, S, S. 즉 S, A, S 합동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우리는 그 조건 만족시키면 두 개 삼각형이 서로 완벽히 포개어진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치? 응. 자, 또 마찬가지야. 하나의 변과 양 끝에 있는 각이 각각 똑같으면 두 삼각형 서로 어떻다고? 합동이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도 똑같아요. A, S, A 합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 한번 다시 볼까요?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당연히 그 두 개 삼각형은 서로 무엇겠어? 합동이겠지. 왜 그런지 다 이유 이해하시죠? 우리 아까 작도에서부터 계속 이어 나왔었던 거야. 그래서 대응하는 세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을 때 그 삼각형 두 개는 서로 완벽히 포개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얘는 합동이다라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고요. 그때 합동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S, S, S 합동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대응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각의 크기 역시도 같을 때 두 삼각형은 서로 완벽히 포개어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이미 이해한 상태예요. 그쵸? 자, 그때 이제 두 삼각형은 무슨 조건에 의한 합동이다? S, A, S 합동이다. 그 다음에 양끝 각과 그 사이에 끼어있는 변, 즉 한 변과 양끝 각의 크기가 각각 서로 같을 때 그럼 그때도 역시 두 삼각형은 정확히 포개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그쵸? 그때 그 두 삼각형은 무슨 조건에 의한 합동이다? ASA 합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이게 오늘의 수업의 끝입니다. 그래서 이 합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은 것들을 해나갈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삼각형과 어떤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다 하면은 그 각각의 길이랑 각이 모두 다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어떤 도형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길이를 구하고 싶을 때 혹은 알려져 있지 않는 각을 구하고 싶을 때 이 삼각형이 다른 어떤 삼각형과 서로 합동일 수 있을까? 그럼 이 삼각형의 이 각과 이 삼각형의 이 각이 서로 대응각이니까 그래서 얘가 30도겠구나 40도겠구나 이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랑 이 삼각형의 이 변의 길이가 서로 같을 테니까 5cm겠구나 3cm겠구나 이런 것들을 구해내는 문제들을 제법 많이 마주하시겠죠. 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서를 풀어보시면서 이런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는구나 이런 형태로 이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차차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작도랑 합동 파트는 여러분들 꼭 좀 잘 공부를 해 두셔서 다음번에 이제 백지 테스트 보실 때 작도도 합동도 아주 멋지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정규 수업 때 직접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책 안 보고 그냥 딱 있는 그대로 혼자만 연필 종이 가지고 해주셔야 되고 바로바로 내가 첨삭해서 보완 요청해 드릴 테니까 수업 때 같이 한번 그거 가지고 실행해 보도록 하죠. 알겠죠? 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개념서를 일단 뽑아서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작도 합동 부분이 그래도 다른 부분들과는 조금 이제 이질적이고 그래서 앞 단원을 안 하더라도 요 단원만큼 개념서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다음 정규 수업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화요일이랑 그 화목방 같은 경우는 목요일 그 다음에 이제 그 월급밥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라고 이제 아까 백지 테스트 말씀드렸잖아. 그때 같이 해서 가지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백지 테스트 하시면서 그거 개념서 같이 풀어보시면 아마 좀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오케이? 네. 혹시 질문할 거 있으신 분? 없습니까? 네. 네네. 나중에 합동 가지고 뭐 그려야 돼요? 합동을 그려야 되는 거 같아요. 나중에 작도를 해야 돼요? 직접 그려야 돼요? 직접 그린다기보다는 보통 작도 문제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많이 나오냐면 작도하는 과정들을 쭉 나열해놓고 순서대로 배치하라라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작도하는 그 과정들을 따다다다다다 써놓고 랜덤하게 순서를 그냥 배치해놓은 거야. 니들이 순서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르게 나열을 좀 이렇게 다시 잘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직접 그려라라는 것은 문제로 어떻게 뭐 출제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백지 테스트로 우리는 여기서 대신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으로 다 해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니까. 뭐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네, 그래요. 일단 강의는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